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황대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현대중공업인데, 자,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에 투자를 할 때 저는 중요한 요소를 이 세 가지를 크게 뽑습니다. 하나는 이 신조선가지수, 그리고 수주 잔고, 또 하나는 원가에 해당하는 후판 가격, 이렇게 큰 틀로 세 가지를 뽑는데 그 이유는 이 조선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 재무제표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 조선업은 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이 자료를 보시면 2004년부터 2007년 구간 이 선가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에 따라 차트도 확인을 해보면 차트도 우상향, 크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차트는 한국조선해양의 차트이고 이때 당시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이었다. 이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성과지수의 상승 이 구간에 주가도 상승했다. 이 점이 포인트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가에 해당하는 이 후판 가격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후판 가격 역시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가에 해당하는 이 후판 가격, 즉 철광석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왜냐? 비용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난다. 이 관점에서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측면은 중국입니다. 자, 중국. 자, 왜 중국을 살펴보냐? 이 철광석 최다 소비 국가가 중국인데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철광석 가격의 급등이 힘든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수주잔고를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자, 현대중공업의 수주잔고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또한 기업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크게 조선업에 필요한 이 신조선가지수, 수주잔고, 후판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조선업이 산업의 패러다임의 측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경 규제죠. 자, IMO 환경 규제로 인해서 자, 선사들은 친환경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기술력에서 세계적인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약 10년 동안 연간 1700에서 1800 몇 채를 신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왜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면 자, 기업은 가격에 대한 결정력을 갖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조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1위의 선박 엔진 제조사라는 점입니다. 또 이 모든 종류의 이중 추진 엔진이 생산이 가능하고 우리가 강조해 왔던 이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이 시장에서 최대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 있는 상태다 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두 구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친환경. 자, 현대중공업은 이 완전 친환경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조선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환경 규제일 테고 이 제재가 가장 강했던 IMO 2022년 이 이후에 2050년까지 현재 무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당연히 기술력 역시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완전 친환경 정책에 사용될 연료인 이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분야에서 현대중공업은 탑에 있고 그로 인해 기술력으로 인한 고마진 창출 그리고 수익성의 증가까지 이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브랜드 평판을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10월 1위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뒤로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 소비자들의 활동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하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정성적인 분석 강화를 위해 ESG 지표 그리고 오너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호재거리 이외에도 리스크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시 중국이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 자, 중국의 발주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나라의 발주량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조선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발주량보다 이 선가,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가 지수를 잘 확인을 해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략 자체가 고가의 선박을 판매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고 때문에 발주량이 아닌 이 성가지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가지수 그리고 가격 그리고 고마진 사업 이로 인해 이익까지 내고 있다. 이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도 이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수주장고 측면에서도 이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이 2004년부터 2007년 이때에 비해서 원자재비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가파른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선업의 이 장기 사이클 특성상 현재는 사이클 초반부라고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는 가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본질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업을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현재 기업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하고, 이 바른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